네, 반갑습니다. 자, 보드보드의 새로운 콘텐츠.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자, 3주 전에 일본 도쿄의 신주쿠 거리에서 이세이가 괴한에게 살인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크게 났고요. 그리고 많은 일본 관련 그런 유튜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저희는 좀 독특하게 단순히 사건을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을 파헤쳐보는,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거를 즐겨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머더 미스테리 그리고 크라임식 같은 그런 진행 방식으로 할 거고요. 자, 알고 보시면 사건 시각은 2025년 3월 11일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제가 SBS 뉴스를 캡처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유추한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보셨나요?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신주쿠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하던 20대 여성 피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한데? 그거 혹시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실제 사건이라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유튜버와 그리고 이 뉴스의 영상을 가져왔는데, 유튜버 세계는 그 영상을 통째로 가져오는 건 좀 문제가 되는데, 그 영상을 이용해서 재가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오히려 유튜브에서 많이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홍보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다는 부분, 네, 그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여성은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 6,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 전후 장면이 방송되면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도쿄 신주쿠구의 한 거리에서 일본 라이브 방송 서비스에서 활동하던 인기 스트리머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방송 예고와 라이브 방송을 보고 여성의 위치를 알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범인이 누구냐고 묻자 순순히 자신이 범인이라며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선 13cm 길이의 흉기가 발견됐고 가방에선 추가로 흉기 한 자루가 더 발견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용의자는 범행 후 여성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침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가 방송 중인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춘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는데요. 용의자는 경찰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개인 위치가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방송할 때 배경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 보셨죠? 모르겠는데? 수리 1조심. 여러분이 이제 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피해자의 방송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왜 신주쿠 거리를 걷고 있었는가? 자, 어떤 컨텐츠를 진행 중이었기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해자와의 관계입니다. 묻지마 문제일까요? 아니면 채무 관계일까요? 혹은 스토커, 내연 관계일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애도 현장에 놓인 물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살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애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물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맞춰보죠. 그게 그 물건의 뜻이 있습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물건 다 나와요. 근데 무슨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추리해 보시는 걸로. 방송 목적, 관계, 물건, 뜻. 첫 번째로 가해자의 정체입니다. 알려주세요? 벌써 공개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영상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모든 게 다 영상으로 돼 있어요. 네네. 직접 같이 보겠습니다.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괴한의 정체와 인직의 42세 남성 다카노 케니치였죠. 비상시 주변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착하는 해프마크를 달고 다니는 중증의 조현병 환자였으며 검거 직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 트러블 때문에 피해자를 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병. 자, 아니면 뭐 무의식의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범인은. 자, 그리고 피해자의 이동 동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항목의 마지막 힌트입니다.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1번 항목을 여러분이 추리하셔야 돼요. 그 방송 목적. 방송 목적이었죠. 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가미 아이는 휴대폰 카메라를 킨 뒤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야마노테서 다카다노 바바역에서 300m 떨어진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알아만 추려고요? 네. 와, 예측해 보십시오. 보통 이제 요새 인터넷 BJ들 방송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대충 몇 시였어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이었습니다. 신주쿠에 한적한 거리 먹고 있었다고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유튜버들, BJ들
나 지금 하는 것들. 지금 뭐 듣고 계세요? 예술사 할 거예요. 저 스트리머 게임 방송밖에 안 봐가지고. 저도 그냥 토론한 다음에 답을 안 맞춰야 됩니다. 네네. 정답 안 맞추고 그냥 이런 거 얘기. 같다 한다를 넘어갈 거예요. 신주쿠가 한국의 강남 같은 곳 아닌가요? 그래요?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냥 가면서 일상을 계속 찍으면서 브이로그 모르는 척 안 해도 돼요. 맨날 보잖아요. 맞아요. 제가 좀 이 분야에서 놀아본 사람인데 제가 보기엔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순덕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챌린지 찍으러? 챌린지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시청자 방문? 팬미팅? 팬미팅은? 역 이름이 중요했나요? 뭐 토토? 여기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적한 곳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남자친구. 근데 신주쿠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여자 스트리머가 남자친구를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방금 뭐 먹방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챌린지 같은 것도 있고 한 가지만 딱 선택해가지고 이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분 부동산 유튜버입니다. 진짜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부동산 컨텐츠야. 자, 이거 보시고요. 여기 6,700명이나 봐요, 부동산은? 6,000명은 근데 살인사건 때문에 나서 본 거 아닐까요? 갑자기 올라가긴 해. 근데 어쨌든 저분이 아까 잠깐 지나간 걸로만 보니까 얼굴이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언제 그리고 지나갔어? 잠깐 실루엣만 봐요. 빠른데요? 근데 그것만 봐도 예쁘긴 하셨어요. 딱 하면 딱이에요. 차라리 먹방이 낫지 않을까. 이미 가봤습니다, 이미. 먹방하러 갔다. 저는 길빵이야. 길빵. 본인 얘기 말고. 좋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냥 넘어가나요? 나중에 한 번에 다 정답을 공개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추리력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힌트가 다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8점까지 간다고요? 자 피해자의 상황, 경제 수익, 월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채무관계라고 아까 이야기 네네, 나왔었잖아요. 그거 나왔었죠. 모가미 아이는 후아치에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플래티넘 플러스에 랭크가 되어 인기리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플래티넘 플러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후아치에서 최고 랭크입니다. 보통 이 정도라면 100만엔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개된 그녀의 한 달 수입은 90만엔 정도였습니다. 22살의 어린 소녀가 한 달에 9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 많이 벌었네? 22살. 엄청. 후원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놓고서 그걸 채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가해자와의 문자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문자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 예, 그러면 자 2번 가해자의 관계를 이걸 보면서 유추해 보십시오. ちょっとマジでお願いしていい？なんじゃい？申し訳ないんだけどさ、昨日日雇いバイト行った先に財布忘れちゃって、マジ手持ちない状態だから、ちょいお金貸してほしいよね。明日か明後日取りに行く時に返すから。下ろせた。ありがとう。よかった。愛理の役に立ててよかった。山形来てよ。もちろん行くよ。 2022년 10월부터는 금액이 커지고 자주 빌려주게 됩니다. 언니가 빚을 진 뒤 힘들어하고 있다. 생활비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타카노는 36만엔을 송금. 더 이상 빌려주는 건 힘들다고 했지만 모가미 아이가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여러 번 사정을 하자 타카노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 업체에 손을 대 모가미 아이에게 95만엔을 또 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 금액이 약 250만엔. 타카노는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기에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채무관계. 채무관계. 네. 맞는 것 같은 문자 내용이. 그치. 이거. 네. 조금 더 다른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조현병으로 주작해서 혼자서? 혼자서. 아, 근데 영상 중에 재밌었던 게 또 놀러 가라고 했거든요. 고맙다고 하고 술집에서 또 놀러 가고. 만났던 아,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뉴스대로 그냥 단순 채무관계였으면 제가 문제는 안 냈겠죠. 네. 또 놀러 가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왠지 그치. 술집 그래서 그에서 일을 일하시는 분 같긴 한데. 아까 보니까 뭐 샴페인을 열었다, 버렸다. 문자 내용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흥 쪽에서 여자분이 유흥 일하시지 쪽에서?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 알바가 근데 무슨 알바인지 안 써있었죠. 안 네. 써있었어요. 그쵸, 그냥 알바. 그 알바가 왠지 그러면 일하는 곳이 그런 쪽으로 그쪽이 일했다? 하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손님과. 손님 관계. 음. 자 그럼 두 번째는 손님 관계. 안 갚은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페이지. 적금까지 깨가면서. 근데 조현병이 맞을까요? 근데 그건 뉴스에서 딱 나온 거 아니에요? 뉴스라기보다 아까 유튜브 영상 같았는데. 자 이제 아까 세 번째 문제 마지막 힌트가 나옵니다. 술이다. 짓밟힌 추모 행사.
자, 추모 행사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팬과 도쿄 시민들은 살해 현장에 꽃과 음식들을 공양하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여러 매체를 통해 아이리가 한 일과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죠. 애도를 의미하는 흰 국화가 아니라 노란 아이리스가 놓여졌고 주방용 스펀지와 얼음컵이 등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가는 공양품들이 거리 위로 쏟아지고 추모 현장을 짓밟고 훼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도쿄시는 공양품을 전부 폐기하고 추모 장소도 철거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추모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전에 국화가 아니라 노란색 아이리스, 얼음컵 이런 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이리스 하면은 이병헌 주연의 뜻을 한번 그러게요. 생각해 보시죠. 아이리스 꽃 좀 아십니까? 조그레게님? 우리가 국화를 추모할 때 쓰는 게 그 국화의 꽃말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꽃말에 뭔가가 있겠죠. 네, 그럼 아이리스에도 뭔가 그러게요. 꽃말을 있으니까. 전혀 모르니까. 네. 배신? 배신이에요. 배반? 이런 거 아닐까요? 배반은 배반의 장미 아니야? 나도 장미 생각했어. 순정? 아이리스가? 자, 노란색이야. 그러면 배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스펀지는 뭘까요? 그러게요. 쭉쭉 빨아들이는. 쑥쑥 빨아들이는. 돈을 쭉쭉 빨아들고. 그럴 수도 자, 있겠다. 마지막으로 얼음컵은 어떤 뜻일까요? 얼음컵에서 약간 저는 그 확실히 화류계를 연상시켰거든요. 왜요? 가면에 보통 이제 얼음이 담긴 그 글라스에 술을 담가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음컵.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생각을 해보기 힘들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겠죠. 일본이라는 건 좀 포커스 맞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은어라고 있잖아요, 은어. 일본으로 배신이 뭐야? 배신. 그 마약도 얼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이스. 모약, 모약. 스펀지. 너 그런 거 어떻게 잘 알아? 이거 더글로리에 나와. 저기 보야금 건들지 마세요. 네. 아 근데 좀 지켜주세요. 저 이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세 가지에 대한 뜻을 전부 다 유추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전부 다 맞출 거라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기분 네. 나빠. 맞추고 싶은데? 네.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이 네네. 파악하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자, 피해자 지인의 증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샴페인인데? 웬투 머니나. 아까 샴페인 터트렸다고 하긴 하니까.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솔직히 샴페인 터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고. 타카노에게 빌린 돈의 용도를 가까운 지인이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가미 아이 역시 타카노처럼 좋아하는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모가미는 당시 보이즈바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 스텝을 지명한 뒤 고가의 샴페인을 자주 주문했다고 합니다. 보이즈바는 일본의 걸스바 남성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여성분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 썼는지 이제 대충 감이 되죠. 호스트바에 같은데요. 네. 월 900만 원 수익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추모 행사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네네. 우리 1, 2, 3번 문제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있군요. 네. 자, 네 번째 문제. 피해자의 수법. 피해자 모가미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을까? 여러분이 이미 문자를 보셨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추리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예, 어차피 힌트 나올 겁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 자, 그리고 결정적 살해 동기. 뉴스에서 보도된 대로 단순 채무가 원인일까? 아니면 다른 외적인 그런 게 있었을까? 배신감. 그리고 일본의 사회현상.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 특이한 사회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음침한 사건이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원래 지금 스트리머잖아요. 그렇죠. 스트리머면서도 알바로 뭔가 했었다는 소리인데. 모가미 아이가 살아 생전에 BJ와 영상통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どうもどうも、真上さんじゃないか。一つお願いがあって。また金貸してくれって？やばまたとか、やば。あ、そうか、ないか。そうそう、や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BJ가 전화를 받자마자 붙어있다고 하니까 야, 너 또 돈 빌리려는 거지. 심지어 방송 중인 거. 그렇죠. 네. 방송 중인데 당황하죠. 그리고 외모가 출중합니다. 외모가 출중해요. 왼쪽이 오른쪽이. 예. 둘 다 이걸로? 둘 다 왼쪽이 출중합니다. 두 분 다 귀엽네. 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된 어떤 일본의 사회 현상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리리짱 마법 공략이라는 그런 SNS에 퍼진 공략법이 있었어요.
뭐야 이거? 공략법 나 보시면 돼요. 들어본 것 같아. 네. 뭐라고? 여성분들 이거 봤으면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법소녀 리리짱 2020년부터 SNS에서 이타다키 조시 리리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리리짱 마법 완전 공략 매뉴얼을 PDF 파일로 만들어 SNS를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만엔에서 2만엔 정도에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법소녀 리리짱은 남성들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호스트의 순위를 올렸다고 했죠. 자, 저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는 방법을 잠깐만요. 매뉴얼화 해가지고 좀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강의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호스트바의 남자 그 호스트 돈을 써서 랭킹을 올렸다. 딴 데서 돈 벌고 내가 좋아하는 애 호스트를 올린 그렇죠. 거죠? 네. 자, 이 매뉴얼이 2020년에 나왔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나간 것 중에서 처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날 시기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스트리밍 어떻게 알았어? 아까 얘기하더라고. 보셨군요. 아, 일본어가 출중하시네. 얘들아 너네도 나한테 돈 좀 보내. 내 계좌 알지? 절대 안 보냈거든. 매뉴얼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너무 적극적인데. 그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끊고 자블로 됐어. 후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좀 액수가 좀 높다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친한 척을 막 해요. 하다가 이제 친근친근해지니까 그냥 여자친구 행세를 해주는 거죠. 네. 그 사람은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게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인 거죠. 그러면서 나 힘들다, 내 주변 사람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갈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여자친구니까 하면서 조금씩은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거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호스트한테 상당히 너무 고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너무. 그러니까요. 이건 굳이 매뉴얼에서 판매할 정도인가? 이거에서 네. 디테일이 달라요. 네. 다른 분 한 분만 더 한번 추리해 보겠습니다. 퍼스님 지금 다른 거를 바로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럼 디테일한 건 이따가 내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저 리리짱의 마법 공략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저거랑 관련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22살이라 그랬어요, 피해자의 나이. 어리죠. 네. 그러면은 2020년이면 불과 5년 전이잖아요. 17부터 저거를 했다는 건데. 원조 교제랬군요. 아, 그런 게 아닐까요? 원조 교제인가? 근데 일본에서는 또 워낙 그게 유명하니까. 그리고 아까 문자 내용 봤을 때는 뭐랄까? 좀 오래 한 사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아까 문자에서 힌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장순덕님의 추론 중에서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지 않았는데 근접했다고 봐요. 근데 정확한 핵심이 빠졌어요. 아까 매뉴얼 보니까 남성이 다 약간 나이 드신 분처럼 이모티콘이 나이 먹은 사람 이모티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피해자도 나이가 40이었잖아요. 피해자 나이가 44셨으니까. 오, 그러네. 17살 때부터 관계를 형성하는 사이라면은 뭘까요? 뭐 더 나아가서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순덕이 의견 받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단순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도 알 거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아니라는 무슨 키다리 아저씨라던가 널 지켜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치켜 세워가면서 나 이렇게 상황이 여러 해에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또 놀러 가라고 했잖아요. 뭔가 나 아직도 뭔가 약간 서로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주는 관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졌다면은 그거를 빌미로 했을 수도 있을 그치.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러지만 협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도 이 짓을 했으니까. 그치. 네,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리짱의 마법 공략 본문 안 보겠습니다. 본문. 너무 본격적인. 너무 추악할 것 같은데. 너무 시면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라.